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을 측정하여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끓는 점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튀김 요리 좋아하시죠? 자, 이제 튀김 재료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엄마 얘기하는데 안 끓는 것 같은데 이게 넣으면요 갑자기 식용유가 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적 있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재료를 넣으니까 막 끓기 시작하는 거.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라면을 많이 먹는데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우리 라면이라 끓여 먹을까? 내 것은 내가 끓일게. 좋아. 누가 맛있게 끓이는지 보자고.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 것이 더 맛이 있어. 아싸, 내 물이 먼저 끓었네. 이제 수프를 넣고 면을 익혀야지. 내 것은 왜 늦게 끓지?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물에 수프를 넣으면 혼합물이 되어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지게 돼. 왜 혼합물이면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죠? 순수한 물질이면 수증기가 될 때 다른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아. 혼합물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되려는 상태 변화가 섞인 물질의 방해를 받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것도 그 이유야. 하지만 수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 높은 온도에서 면을 끓일 수 있어 끓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렇게 하면 면발이 더 쫄깃해진단다. 거봐, 내 라면이 더 맛있지? 내가 더 빨리 끓였잖아. 내가 이긴 거야. 자, 이처럼 순수한 물과 그리고 수프 넣은 혹은 소금을 넣은 물은 끓는 점이 좀 달랐습니다. 자, 그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끓는 점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순물질의 끓는 점입니다. 자,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끓는 동안 흡수되는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끓기 전에는 액체였는데 끓고 나면 기체가 되죠. 그러면 액체에서 꽉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자유롭게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거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고 이거는 메탄올의 끓는 점입니다. 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죠. 예, 끓는 동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물질의 종류마다는 다르죠. 예, 낮은 온도에서 끓죠. 물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100도에서 딱 끓겠죠. 자,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에탄올 78.3도씨, 메탄올 64.6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에탄올과 메탄올은 다른 물질입니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양과 관계없이 끓는 점이 같고요. 네. 자, 양과 상관없습니다. 예. 자, 에탄올은 5ml, 10ml 있을 때 끓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양이 적으면 좀 일찍 끓고 양이 많으면 늦게 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조금 했을 때랑 물을 엄청 많이 했을 때랑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렇지만 끓는 점은 100도씨를 일정한 것처럼 모든 물질은 그렇단 이 말입니다. 자, 양이 많건 적건 끓는 점은 같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자나 혈액 등을 냉동시켜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또 낮아요. 그래서 얼음 공장에서 냉매로 이용합니다. 자, 가열하지 않고 물 끓이기 여러분들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은 후 펌프로 용기 속의 공기를 뽑아냅니다. 자, 압력과 끓는 점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질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우리 얼마입니까? 예, 1기압이죠. 그럴 때 이제 끓습니다. 예. 그러나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또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달라집니다.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같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산에 갔을 때 밥하는 거랑 압력밥솥에 밥하는 거랑 다르죠. 예, 압력의 차이입니다. 자, 끓는 점이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끓는 점을 나타낼 때는 압력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는 100도에서 물 끓습니다. 그렇지만 백두산에 올라가면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죠. 9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산, 몽블랑산에 가면요, 4,800m네. 엄청나죠? 85도에서 끓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물이 7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서 밥이 되면요, 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온도에서 쌀을 익혀야 되니까 설 익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면요, 수증기가 잘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면 물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그러면 높은 온도, 이렇게 120도에서 물이 끓는다 적혀 있는데요, 120도에서 끓으면 높은 온도에서 쌀을 익히기 때문에 쌀이 어떻겠습니까? 더 빨리 익고 더 잘 익겠죠. 예, 그래서 밥맛이 더 좋은 것입니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떤 물질이 끓는 온도를 측정하면 그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물은요, 한 물질이 끓는 동안 끓지 않은 다른 물질이 있겠죠. 그 애가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소금물을 보면, 예, 자, 우리가 일반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데 끓어도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예, 그것은 소금이 딱 이제 물이 끓어가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면 계속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입니다. 자, 식용유가 갑자기 끓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 물에 끓는 점이 식용유에 끓는 점보다 낮죠. 그래서 튀김 재료 속에 물이 있죠. 그러면 넣으면 물이 수증기로 갑자기 되기 때문에 식용유 속에서 예, 끓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 끓는 점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개념 확인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지 끓는 점이 같을까요? 같은 물질이야겠죠. 자, 양은 상관없습니다. 같은 물질은 같이 끓고요. 자, 그리고 다른 물질은 끓는 점이 다른 겁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으므로 물은 100도씨보다 어떤 낮은 온도에서 끓겠죠. 소금물과 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끓는 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금물은 혼합물이고 물은 순물질이죠. 네. 그래서 물은 끓는 점은 일정하지만 소금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자, 에탄올의 가열 곡선입니다.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동일할 때요. 양을 생각해 보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도달하는 거와 늦게 도달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양의 차이죠. 그 양을 비교해 보면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제일 양이 많겠죠. 예.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자, 그 압력 용기 있죠. 감압 용기에 100도보다 낮은 물을 끓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반 물과 소금물의 끓는 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